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은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장애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2014년부터 지원 대상자가 없어 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출산한 장애인 가정을 확대하여 장애인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장애인 가정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출산한 장애인에서 출산한 장애인 가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쌍생아 이상 출생의 경우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출산 지원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3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간 58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전 예고 결과,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안성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지원 대상인 장애인 가정에 대해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신생아를 출산한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에서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장애인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1항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1에서 3급의 중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타시군 지원 규모를 감안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4조의 제3항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등 출산에 대하여 지원하는 다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도록 정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신청인의 범위를 부모에서 부모의 직계 혈족, 형제 자매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6쪽과 7쪽에서는 신청 서식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산 수반 사항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의원님. 이 전부 개정하는 건데요. 예. 정확하게 그 지원금을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저기 신생아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엄마나 아버지나 어쨌든 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에 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부나 모가 지급을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한 그 장애인 가정에 지원하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제 뭐 둘 다 장애인으로 되고 아니면 모나 부 둘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 되고 어쨌든 그런 가정이 신생아를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출산을 한 세대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출산을 하고 예. 불의의 사고로 예. 만약에 뭐만 있을 경우에 예. 뭐
사망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예. 뭐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누가 이걸 수령하게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부나 모 중에 두 분 한 분 계시다면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두 분이 다 돌아가셨을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임신을 한 상황에서 뭐 이혼을 하든 뭐를 하든 미혼모가 되든 예. 뭐 여러 사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만일에 하나 좀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럴 네. 경우에는 예. 실제 이제 그 아이의 태어난 신생아의 여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여튼 이것을 실제 지원금이 좀 지급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전부 개정 조례여서 이 혹여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례의 유형들을 좀 보시고 네.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좀 삽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게 이제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하고 실제 수용자하고가 조금 따로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서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일단은 여쭤봤습니다. 예,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종전에 이제 그 부나 모가 하게끔 네. 돼 있었는데요. 이제 또 부나 모가 또 부득이하게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네. 발생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범위를 네. 이제 그 신생아의 그 직계 혈족 형제자매가 할 수 있다고 더 범위를 폭넓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제한된 범위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원 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실제 신생아 부나 모의 명의로 된 뭐 개설된 통장이나 네, 뭐 예. 이렇게 입금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 지원금을 송부받는 날짜나 이런 것들은 지금 명기할 필요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달에 뭐 말일까지 여튼 그 입금을 시킨다거나 네. 이거 역시도 지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고 이유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어서요. 이거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신청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뭐 보통 규칙을 정하거나 합니까? 규칙은 시행 규칙은 필요할 경우 정한다고 했는데, 네. 네, 어쨌든 신청 들어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기존의 경우에도 이렇게 지급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음. 별도로 그 세세한 사항까지는 명시는 안 했습니다. 며칠에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안 했는데요. 더불어서 지금 출산한 이후 여튼 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인 것인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산모나 신생아 부분의 여튼 건강한 출산 뭐 이런 것들 위해서 건강검진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실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굉장히 이제 그 사회적 약자 이면서 더군다나 이제 출산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튼 대물림에 의한 여튼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그 임신 초기에 좀 전문적인 진단이나 뭐 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좀 건강 검진 비용에 대한 지원 부분도 조금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저희는 이거 이제 그 출산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취지도 종전에는 그 차상위층 이하에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네네. 그거에 대한 대상이 그 2014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13년에 한 가구 지원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 소득 기준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소득 기준을 없앴던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걸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 중복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가정여성과에서 하는 그
그 저출산 양육지원 그 조례에서 뭐 첫째, 아니, 둘째, 네, 셋째 하는 경우에도 이제 만일 장애인인 경우에는 네. 그 가정력성까지 수령할 수 있고 또 저희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장애인에 대한 그 어떤 배려 그런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전부 개정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예, 뭐 중복 지원이 네, 가능하도록 근데- 여튼 규정을 해주셨고, 근데 건강검진비 다만- 이런 부분까지는 예, 생각은 다만 못했습니다. 출산 예. 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목적 일부를 수정하고 삽입을 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개인적인 의견은 좀 그 장애인 가정의 출산 부분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정책을 가져가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적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산모나 신생아 건강 관리 부분까지를 포함해갖고 그 건강 검진 비용까지를 좀 그 지급하는 내용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지금 더군다나 1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렇게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다른데 뭐 보니까 뭐 건강검진 비용은 뭐 한 30만 원 뭐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거는 예,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보류 의견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 대한 것들도 포함을 시켜서 좀 수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그 기존에 이게 보면 이 지금 우리가 그 장애인의 그 등급제로 할 경우에는 지금 장애 정도가 중증 장애인 150만 원, 그냥 기본으로 1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예, 예. 지금 중증 장애인 안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 원인데 오히려 줄인 거예요. 예, 금액은 줄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것이 한데 올렸지 줄이는 건 말이 되나요, 이게? 그것도 많은 숫자도 아닌데. 예,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저희도 이제 이 조례 아니, 개정 나는 왜 많은 숫자 좀 일반 수환수 보니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올해도 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3명, 기계에 300만 원 3명 100만 원씩. 근데 기존에 150만 원씩 하던 거 100만 원 줄여? 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본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70만 원 줄여. 아, 굳이 그러면 요즘 저 과장님 애 다 키우셔서 아직 그 아이들의 그 들어갈 때 장애 있는 것도 서럽지만 물론 본인이 되고 싶어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존에 주던 것은 최소한 줘야지 더 주면 못하면 깎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깎게 된 배경이 그 다른 시군 조례도 다 검토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이제 그 심한 장애는 100만 원, 심하지 않은 70만 원으로 거의 그 이게 돼 있고 또 대신에 기존에 이제 이게 없던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중복 규정을 풀었기 때문에 해서 네. 그게 서로 이렇게 보완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그건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예. 없는 것을 만들었다면 타 지자체에 유사하게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기존에 150만 원 주던 것을 100만 원 좀 줄인 거잖아요. 예. 그 말이 안 되지. 그다음에 지원 대상도 그 전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에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안성시의 주민들도 거주한 자였는데 지금 이걸 또 바꿨잖아요. 이게 바꾼 배경이 왜 전과하고 지금 차이가 뭐예요? 그건 6개월 이상은 똑같습니다. 거주 기간. 아니잖아요. 여긴 출생일 기준에서 6개월 살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전에는 출생일 전 6개월부터 거주를 했어야 받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를 제3조 지원 대상, 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6개월 전부터. 예. 네. 근데 여기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두고 살아야 하는 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 아닐까요? 몰라? 예, 6개월 출생일 기준에서 6개월 전하고요. 출생 기준 6개월하고 둘이 1년 차이 나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출생일 기준으로 6월 전부터 거주한 게 아니 여기는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안성시 6개월 이상 둔 사람이 대상이지만 전에는 출생일 전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을 두고 거주한 자였잖아요. 이 저희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출생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그러니까 출생일 예를 들어 1월 1일이라고 하면 작년 6월 30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그 의미로 이게 저게 뭐 아니 그게 멀쩡히 전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바꿨잖아요. 바꾸던 배경이 본인은 똑같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않으니까 그런지 1년이란 차이 나는 거지. 출생 안성시 주민들 여긴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안성시에 주민으로 6개월 이상 둔 거고 아 이거 틀린 그 전에는 출생일 기준에서 전에부터 6개월 출생일 전 이게 임신 기간에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낳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 차이가 크지. 저희는 그 같은 의미로 저기 한 건데 이게 해석상 그럼 좀 같은 의미인데 그런- 왜 이 글자를 바꿔? 그럼 그대로 사용하지 그러면? 같은 의미라고 또 한다니까 또 더더욱 또 의아스럽네. 6개월 전부터 출생일 6개월 전하고 출생일 기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 제3조를 지원 대상은 실생활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호 중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0만 원을 150만 원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 없으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